그날 나는 투명인간이었다. 병원 로비 한가운데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초대 안 했는데 왜 오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손주 보고 싶어서 왔어. 며느리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손주는 제가 알아서 키울 거라고요. 어머님은 그냥 집에 계시라고 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요. 이렇게 작아진 적이 있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정 섞인 눈빛들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그저 한 명의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누구인지요. 제가 이 병원과 어떤 관계인지요. 그리고 그날 이후요.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것도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때가 시작이었습니다. 50년을 숨기고 살았던 제 정체가요. 세상에 드러나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막대한 그 노인이요. 이 병원을 세운 사람이라는 걸요.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쫓겨나다시피 나가는 할머니가요.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걸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요. 며느리 수진 씨는 매번 그랬습니다. 신생아실 면회는 가족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면 아기가 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요. 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이 병원의 수간호사였습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병원에서 인정받는 실력자였죠. 며느리에게 저는요. 그저 시골에서 올라온 시어머니였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요.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지만요. 참는 게 익숙했으니까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요.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요. 참는 것만이 살아가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작은 식당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손님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의대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적이 모자랐습니다. 아들은 의료기기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의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자기가 평생 모시고 살 사람이라고요. 저는 좋았습니다. 며느리 잘 만나면 그게 효도니까요. 아들이 행복하면 됐으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제 과거를 숨겼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요. 며느리에게도요. 그게 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줄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아기 예방접종인데 따라오시겠냐고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요. 너희끼리 다녀오라고요. 집에서 밥이나 해놓겠다고요. 아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고요. 손주를 보려면 참아야 한다고요. 가족이 편하려면요. 제가 작아져야 한다고요. 시간이 지날수록요. 며느리의 말과 행동은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병원 송년회가 있다고요. 보호자 동반인데요. 저는 안 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오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까지 가면 자리가 좁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단지 저를 원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엔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우의료재단 설립이사 박명숙이라고요. 적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명함을 쓸어봤습니다. 이게 저였습니다. 50년 전에 제가요. 남편과 함께 이 병원을 만들었던요.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나고요. 저는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재단 이사직도요. 병원 운영도요. 그저 아들만 키우고 싶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손주 100일 사진을 찍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진으로만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있으면 아기가 긴장한다고요. 그런 이유를 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요. 방 안에 혼자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제가 남편과 함께 꿈꾸던 곳이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요. 그 병원에서 일하는 며느리가요. 저를 차별하고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선우의료재단 창립 50주년 기념식 초대장이었습니다. 어머니도 한번 구경 오시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일하는 재단 행사라고요. 저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초대한 것을요. 행사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그래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70 노인은요. 무얼 입어도 초라했습니다. 병원 대강당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반짝였습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초대장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초대장을 찾으려고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 수진 씨였습니다. 그녀가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왜 여기 왔냐고 물었습니다. 민수가 초대장을 줘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이건 재단 관계자만 오는 자리라고요. 일반인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는 누구냐고요? 왜 여기 들어왔냐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차갑게 들렸습니다. 지금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빨리 나가달라고요. 부탁이라고 했지만요.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경비원이 제 팔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초대장이 없으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가방 속을 뒤졌지만요. 초대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게 손에 잡혔습니다. 오래된 명함이었습니다. 아침에 넣어뒀던 그 명함이었습니다. 왜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요. 가지고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왜 혼자 들어왔냐고 물었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모시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미안한 표정의 아들을요. 며느리를 봤습니다. 창피하다는 표정의 며느리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을요. 더 이상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무대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달라고요. 저기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무대 위에 정장 입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선우의료재단 이사장 김태훈이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면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젊은 의사였습니다. 이제는 이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저에게 걸어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서요.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혹시 박명숙 이사님이시냐고요.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 수진 씨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들 민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이라고 인사했습니다. 김태훈 이사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이사님이시라고요. 30년 만이라고 했습니다. 다들 돌아가신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다고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누구냐고요. 이사라고 했냐고요. 며느리 수진 씨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 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병원이 시작될 때요. 제가 땅을 내놨고 1975년 남편과 함께 이 재단을 만들었다고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설립자라고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도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을 사고로 잃고 뒤로 물러났다고. 아들 하나 키우는 게 전부였다고. 그래서 숨기고 살았다고요. 누군가 제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50년 전 이 자리에서 다짐했다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대강당에 퍼졌습니다. 이 병원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고. 환자든 보호자든 누구든. 하지만 오늘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고.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초대장이 없어서 쫓겨날 뻔한 노인이 바로 저였다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장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요. 몰라 뵙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확인이 필요했다고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병원 정관 3조를 확인해 보시라고. 재단 설립 이사의 지분은 영구적으로 유지된다고요. 중요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고.
저는 여전히 이 재단의 이사라고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병원은 겉으로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안은 달랐습니다. 방송이 울렸습니다. 수진수 간호사는 이사장실로 오라고요.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얼마 후 아들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수진 씨가 정직 3개월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기게 되었다고요. 아들이 재차 물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원하신 건가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복수하려던 게 아니고, 다만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현관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정말 죄송하다고, 자기가 너무 교만했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좋은 간호사라고요. 하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은요. 아직 몰랐던 거라고요. 이제부터 배우면 된다고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주를 같이 잘 키워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앨범을 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병원 기공식 사진도 있었습니다. 젊은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만든 병원이 이렇게 컸다고요. 하지만 사람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였다고요. 건물이 크다고, 혹은 지위가 높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해선 안 되는 거라고요. 앨범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교훈이었습니다. 존엄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게 가족이든 타인이든요. 저는 그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창밖으로 병원 불빛이 보였습니다. 50년 전 남편과 함께 꿈꾸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따뜻한 곳이길 바랐습니다. 아픈 사람도, 보호자도, 누구나 편한 곳이길 원했습니다. 그 꿈은 아직 유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여전히 그 꿈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라한 옷을 입고, 구부정한 등으로, 그저 한 명의 할머니로 살아가지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짜 존엄은요. 화려한 명함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며칠 후였습니다. 손주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니,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아기를 안아서 왔습니다. 안아보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손주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하게 대하느냐라는 것을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상은 저를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가치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몰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배운 게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그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요. 50년 전의 약속처럼 지금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이요. 그게 전부입니다.